서술형 문항을 푼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4번 볼게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힌 공이 들어있어. 그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요.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 랜덤하게 두 개를 뽑아내겠다는 거지. 자, 그게 시행이잖아. 일단 표본 공간이 몇 개인가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데 10개의 공 중에 두 개를 뽑아낸다와 같은 얘기죠. 자, 결국 45가지의 경우가 있는 거야. 10C2예요. 그지? 자, 그 다음 어떤 확률을 구해야 되냐? 공에 적힌 두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는데 곱해서 짝수가 나온다는 건 최소한 짝수가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죠? 짝수가 한 개거나 두 개거나. 짝수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곱하면 다 짝수인 거야. 그죠? 자, 따라서 짝수가 적어도 하나다? 그럼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는 짝수가 하나인 경우, 두 개인 경우 따로따로 생각하기보다 6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거죠. 곱해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 전체에서 1에서 둘 다 홀수인 확률, 둘 다 홀수인 확률 요만큼을 뺀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지. 물론 따로따로 구해도 되긴 되지만 불편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보자. 따라서 얘는 1 마이너스. 공 두 개를 뽑았는데 둘 다 홀수네. 자, 그런 방법의 수는 일단 10개 중 2개를 뽑는 이만큼의 방법 중에 홀수만 2개가 나왔다? 처음부터 1, 3, 5, 7, 9 5개의 홀수 중 2개를 뽑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겠지. 괜찮죠? 자, 요거는 이제 4번이야. 5번이 사실 조금 더 좀 재미있어요. 예, 풀어야 돼. 5번 바로 문제 가봅시다. 이제 봐. 3명의 학생이 일주일에 하루씩 텃밭을 가꾸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하루를 찍어서 요 요일에 나는 텃밭을 가꿔야지 라고 정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 뭘 찍었는지 이것부터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지. 지금의 시행은 그 두 번째 문장부터 있는 거죠. 3명이 각각 임의로 하나의 요일을 택할 때 아무 조건 없, 제한 조건 없이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하나의 요일을 정하는 거예요. 3명의 학생들이 차례차례 딱딱딱. 중복이 되나 안 되나? 약간 애매했는데 그 뒤를 보니까 적어도 2명이 같은 요일을 택할 확률을 구하래. 일단 중복은 무조건 되는 거야, 그지? 자, 일단 시행부터 생각해보자. 이 문제 5번의 시행은 어떤 행동이냐? 3명이 요일을 정하는 거죠.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할 수 있는 상대는 7가지가 있는 거죠. 자, 표본 공간의 개수는 7개 중에 뽑는 거예요. 3번 뽑는 거지. 그래서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제 뭐 4개 중에 하나일 거잖아. 네. 일단 사람이 뽑았으니 사람이 뽑는 행동은 다 파이야, 그치? 홍삼 사탕이 뽑는 행동은 중복 조합이고 사람이 뽑는 건 파이. 순열이 돼야지 일단. 중복이 된다 그랬으니 중복 조합 파이가 돼야 돼요. 7, 8, 3만큼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 전체 방법에서는 저만큼이야. 자, 그럼 이제 확률 한번 구해보자.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적어도 2명이 같은 요일을 택한대요. 적어도라는 단어에서 일단 우리 힌트를 얻었다고. 2명이 같은 요일을 택한다? 좀 너무 번거롭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6건을 생각해 보자는 거야. 괜찮아요? 적어도 2명이 같은 요일이다. 딱 2명, 어느 2명이 같은 요일일 수도 있고 셋 다 같은 요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불편하다고 구하는 게. 자, 그래서 반대로 계산하려고요. 적어도 2명이 같은 요일이라는 건 전체에서 빼겠다. 그럼 뭘 뺄 거냐? 반대. 그 반대는 뭐지? 3명이 전부 다 다른 요일을 택한 건가요? 네, 셋 다 다른 요일을 찍은 경우를 빼버리자는 거지. 얘만 계산하면 된다고요. 이제 확률만 구하면 되잖아. 몇 가지야 그럼? 전체는 아까 구했다시피 7, 8, 3가지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3명 다 다른 요일을 찍었어야 돼. 어떻게 하면 다른 요일을 찍을 수 있냐? 조건만 주면 되죠. 어떤 조건? 3명이 요일을 찍었는데 다른 요일을 찍는 경우를 세는 거야. 제한 조건을 주면 되잖아. 어떻게? 중복을 안 시켜주면 되잖아요. 괜찮아?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뽑을 거야.
A, B, C가 차례대로 하나씩. 근데 아까는 그냥 마음대로 뽑아라 그랬으니까 7, 8, 3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전부 다 다른 요일을 찍어야 돼. 겹치면 안 된다고요. 중복이 안 되는 거잖아. 따라서 그런 방법은 순열만큼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때는 결국 7, P, 3이 돼야 되는 거죠. 이만큼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야. 쓰면 돼요. 지금 이 부분에 확률을 계산할 때는 순열이든 조합이든 중복조합이든 중복순열이든 다 등장할 수 있어. 문제에 맞게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린. 자, 어쨌든 이만큼의 계산으로 확률은 구할 수 있겠다. 인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가 6건의 확률이었고 앞에서 말했던 확률의 1단계 경우의 수를 이용한 확률의 계산 1단계 내용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여기 넘어가 볼게요. 뒤쪽에 중단원 마무리가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바로 풀어야 되겠다. 다음 시간 1시간이니까. 다음 시간에 이거 풀이를 먼저 하고 갈 테니까 중단원 마무리 이것만 한번 얼른 연습해보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연습해. 어차피 시험 기간에 몰아서 풀 생각하지 말고 얼른 보십시오. 우리는 두 번째 이제 조건부 확률로 넘어가 볼게요. 네, 58페이지 조건부 확률로 한번 가봅시다. 자, 교과서는 58쪽이고요. 네, 그 네모 안에 있는 얘기를 잠깐 하고 보자. 말 그대로 확률을 계산할 건데 이제는 어떤 조건이 뒤에 따라 붙게 돼요. 그 예전에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전에 이제 여론조사를 막 이제 했었다고. 물론 이제 여론조사라는 건 사실 확률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제 어렵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이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몇 %인가 뭐 이제 그렇게 예측을 결과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물어볼 때 꼭 이렇게 물어봐요. 처음에 저 후보를 지지하는가 이렇게 물어봐. 체크를 사람들이 선택을 해. 그럼 나중에 이 후보가 대통령에서 당선이 될 확률은 몇 %다. 뭐 이렇게 결과가 나와. 그 다음엔 이 후보가 당선이 될 확률은 몇 %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3등까지만 합시다. 이 후보가 당선될 확률은 몇 %다.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기면 여론조사를 사실 여러분들 이제 거의 받아본 적이 없겠지만 그 여론조사에 한동안 계속 이걸 되게 중요하게 물어봤었어요. 다음 장에 바로 뭐가 있냐면 이분이랑 크로스 단일화를 한다면 실제로 뭐 했잖아, 그치? 단일화를 했을 때 그때 누구를 지지하겠니? 라고 다시 물어봐요. 여론조사에. 그 조사 결과를 나중에 따로 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단일화를 시켰을 때 뭐 누구를 지지하는가. 그러니까 얘는 실제 확률과는 분명 아까 처음에 구했던 요 확률과는 분명히 다른 거야. 왜냐하면 얘는 자, 똑같이 나는 저 후보를 지지할 거야 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뒤에 조건이 걸려 있어요. 이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요렇게 어찌 보면 뭐 양보?
뭐 어떻게 보면 지지를 선언한다, 후보를 사퇴한다, 뭐 이제 그랬을 때를 가정하고 투표를 한 거야. 그 당시에는 이분이 굉장히 싫어했죠. 도대체 그런 거 조사 왜 하느냐? 난 안 할 건데. 근데 했지. 마지막에. 꼭 물어봐요. 그럼 이때는 분명히 이 안에 단서가 걸려 있는 거야. 어떤 단서가 걸려 있냐? 이 안에 이분이 있다라고 단일화를 했다라는 가정을 뒤에다 깔아놓은 거지. 그 상황에서 확률을 구하면 분명 이 확률은 처음에 나왔던 이 확률과는 이 결과는 분명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판이 달라진 거예요. 막 이렇게 따로따로 지지를 할 수 있었는데 합체했다고? 둘이 같아졌다고? 그럼 얘기가 약간 달라지지? 분명 확률은 실제로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후보를 지지하려 했었는데 사퇴했어? 단일화를 했어?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럼 뜻이 같아? 그럼 이제 나도 이 후보를 지지해야지 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그럴 순 없어. 그럼 차라리 난 이 후보를 지지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한다는 거죠. 그 조건이 걸림으로 이 초록색 조건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럼 그랬을 땐 당연히 처음의 확률과 이 두 번째 구한 확률은 당연히 내용이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되게 자연스러운 그냥 일반적인 확률을 계산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어떤 특정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를 가정하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확률을 구해볼까? 라고 어떤 특수한 조건을 옵션을 하나 걸어주는 거죠. 그 상황에서 우리는 확률을 잘 계산할까? 요거를 그림으로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런 거 지웁시다. 이거를 이 수업을 누가 와서 보지는 않겠지만 이게 나름 선생님 유튜브에 올려놓는 건데 쓸데없는 소리가 나 잡혀가면 안 되잖아, 그지? 자, 그림으로 선생님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릴게. 봐봐. 요거 되게 센스 있는 설명이에요. 표본 공간 S 안에다가 집합 두 개를, 집합이 아니, 사건 두 개를 안에다 집어 넣을 건데, 한번 여러분들 그냥 같이 한번 그림을 적어보세요. A라는 사건을 저렇게 삼각형으로 그려놓을게요. 일단 B라는 사건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둘게. 자, 이제 확률을 한번 계산해보자. 자, 그럼 우리가 말하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냐? 원래 사건 A의 확률은 당연히 분모는 전체 표본 공간이 되는 거지. 그 표본 공간 중에서 A의 영역이 요만큼이다. 이렇게 사실 확률을 지금까지 구했단 말이지. 마찬가지로 B의 확률도 마찬가지. 표본 공간 중에서 B의 영역은 요만큼이야. 자, 요런 분수의 B로 확률을 구했단 말이야. 자, 근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요. 옵션을 겁니다. 자, 옆에다 이제 써볼게요. 조금 이따 정리를 할 건데 그 옵션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자, 이런 식이에요. B라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단일화를 했을 때 라는 조건을 먼저 까는 거야, 뒤에다가. 자, B라는 사건이 이미 벌어진 거야. 그때 A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인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지금 기호를 처음 봤는데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기호를 이렇게 쓸 거야. 자, 다시 이거 뒤에다 조건을 붙일 거예요. B라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니? 그걸 구하는 거야. 그럼 얘는 분명 PA와는 다를 거라는 거지. 왜? B라는 전제 조건이 먼저 깔렸으니까. 자, 그럼 이때 이런 확률들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기호는 나중에 다시 정리. 그럼 저 그림에서 이것의 의미는 뭐냐? 일단 전제 조건이 B죠?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표본 공간을 S, 네모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B라는 사건이 벌어졌잖아. 그러니까 나의 표본 공간은 이제 B로 제한시키는 거지. 단일화를 했을 때 라고 했는데 누구를 지지할 겁니까? 그래도 난 안 후보요 라고 대답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그 조건의 영역에 없는 얘기니까. 그치? 따라서 이제 이 확률은 표본 공간이 B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야. S가 아니라. 자, 이 상황에서 그럼 뭘 구하느냐?
이때 A를 구하는데 조심해야 될 거 이게 아니라고. 왜? 우리는 B 안에서만 생각할 거니까 동그라미 안에서만 봐야죠. 저기 나와 있는 쬐끄만 피자 조각 보이나요? 걔만 자 가져오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 반대도 마찬가지. 자, 이번에 반대로 A라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전제 조건이야. 이미 A가 일어났다. 그럼 마찬가지로 표본 공간이 A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뭘 구하냐? B가 일어날 확률인데 동그라미가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 A 안에 있는 B의 영역을 찾는다. A 안에서만 B를 찾는다. 이때도 마찬가지. 요 쬐끄만 피자 조각 이만 하나가 남아있는 거겠지. 자, 확률을 구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응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를 건데 뒤에 사건 B, 사건 A라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걸 가정하고 그랬을 때라고 한정시키는 거야, 상황을. 그 안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다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왼쪽에 있는 PA, PB와는 다른 확률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자, 이걸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일단 그림으로 먼저 기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정리가 되면 이제 책으로 들어가서 식을 한번 써보기로 합시다. 됐지? 이 그림 잘 기억해요. 자, 갑시다. 58페이지 책으로 한번 가보자. 거기에 그 생각톡이라는 네모 있죠? 그 안에 있는 그 표 하나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세로는 남자, 여자 합계. 자, 가로로 어른, 어린이, 합계.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거기에 야영장을 찾은 이용객들을 성별과 나이대로 분류를 해놓은 거지. 몇 명씩인지. 자, 뭐 남자 어른 8, 남자 어린이 11, 해서 19명. 여자 어른 7, 여자 어린이 10명, 해서 17명. 그래서 전체 36명의 이용객이 야영장을 찾아왔다. 일단 표의 모습은 이러해요. 자, 이제 여기서 어떤 확률을 이제 구하고 싶은 거야. 자, 해봅시다. 그냥 이제 야영장을 온 사람 중에 36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할 거예요. 그냥 눈 감고 한 명을 선택을 할 거야. 그때 그 사람이 뭐 여자일 확률, 남자일 확률, 어른일 확률, 어린이일 확률. 당연히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앞에서는 그런 걸 했거든. 자, 눈 감고 한 명을 딱 찍었을 때 저 사람이 어린이일 확률. 그럼 전체 가지수는 36가지가 있는 거라고. 36시 1. 36가지 중에 눈 감고 찍었을 때 저 친구가 어린이일 확률은 전체 어린이는 21명이니까 결국 확률은 36분의 21이구나. 요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확률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부터는 자, 조건을 달 겁니다. 자, 눈 감고 뽑지 않아요. 고를 거야. 누구 중에 고를 건지 이제 자, 정해서 갈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한번 가볼까요? 그 중간에 보면 한 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 이용객 중에 임의로 한 명을 뽑겠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골라서 뽑는 거야. 36명을 다 염두에 두지 않고 남자 중에서 한 명을 뽑을 거야. 그때 뽑힌 이용객이 어린이일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뽑았는데 하필 그 남자가 어린이일 확률. 지금 교과서에서도 그 몇 번째 줄인지 찾았나요? 한 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거기도 보면 남자 이용객 중에서 한 명을 임의로 한 명을 뽑을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보면 끊어낼 줄 알아야 돼. 앞에가 조건이구나. 앞에가 시행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이제 기호로 한번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자, 확률 P는 우린 지금 뭘 구하는 거냐? 조건이 뒤에 나와야 돼요. 지금의 조건은 뭐냐? 남자 중에서 뽑은 거지. 남이라고 쓸게 그냥. 책에서는 B라고 해놨지? 우리는 A죠. 그때 그 사람이 어린이일 확률. 린이라고 쓸게요 그냥. 우린 지금 저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계산은 우리 알아. 이건 결국 이제 인원수를 세면 돼요. 표본 공간은 누가 되냐? 표본 공간은 더 이상 S 36명이 아니라 남자의 수가 되는 거죠. 그다음 분자 역시 자, 이때는 남자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남자면서 동시에 어린이인 경우의 수. 우린 이걸 구하겠다는 거예요. 확률 구하는 방식은 똑같지? 그러니까 표본 공간만 살짝 바뀐 거예요. 따라서 얻을 수 있습니다. 남자는 총 합이 어쨌든 19명이었다. 그중 남자면서 어린이인 경우 남자인 어린이는 11명이 있더라. 실제로 우리가 찾는 확률은 19분의 11 이거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확률을 구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조건이 달라졌어. 조건이 걸리면 그걸 새로운 표본 공간이라고 우리는 봐준다.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 축소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자, 일단 요거 설명 가지고 하나 연습을 좀 해볼까? 기호를 정리하는 것보다 오른쪽에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게 나을까요? 바로 문제를 연습해 보는 게 나을까? 60페이지에 가서 문제 1번, 2번 두 개 있거든요. 일단 먼저 한번 읽어보고 답을 먼저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건 같이 확인할게요, 이따가. 문제 1번.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 임의로 하나를 택하는 시행. 자, 이게 이제 진짜 표본 공간이야. 100개 중에 하나 뽑는 거. 자, 그런데 문제를 끝까지 잘 읽어야 돼요. 택한 수가 3의 배수인 사건을 A, 써놨구나, 여기다. 자, 4의 배수인 사건을 B라고 할 때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자, 얘를 계산하래요. 이제 우리는 이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자라고 얘기를 했고 이 조건부 확률의 의미는 뒤에 있는 요 사건 A가 이제 실제 조건이 되는 거야. 저게 조건이 되고 새로운 표본 공간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표본 공간이 줄어들었어요. A로.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표본 공간 A 안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다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이건 뭐 식은 뭐 바로 알지. 따라서 이제는 우리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했냐?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이제 전체 표본 공간은 S가 아니라 A라는 사건으로 제한되었다. 자, 그 중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데 그 B도 그냥 B의 개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A라는 범위 안에서 센다. 그래서 A와 B의 곱사건의 경우의 수를 센다. 가 돼야 되는 거지. 네, 됐어요. 자, 그럼 이거 그대로 바꿔볼까, 그냥? 한 줄 바꿀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 A는 3의 배수였거든. 그러니까 1부터 100 중에서 3의 배수가 몇 개인지 찾는 거예요. 분자도 역시 3의 배수인 동시에 4의 배수인 게 몇 개니 그걸 찾는 거야. 이거 조금 좁네요. 저거 찾는 거야. 그럼 알잖아, 분자가 뭔지는.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인 거 우리는 최소 공배수를 생각할 거예요. 그죠? 실제로 분자에서는 12의 배수를 찾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개수를 세면 되는 거지 뭐. 나눗셈 하면 되잖아요. 그죠? 1부터 100 사이에 있는 3의 배수 3으로 나눠주세요. 33개가 나오나? 그죠? 그 중에 12의 배수는 그럼 몇 개냐? 12로 100을 12로 나눠보면 8개? 그죠? 8을 곱하면 96 되잖아요. 그죠? 8개구나.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구한 확률은 33분의 8이구나. 이렇게 확률 B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괜찮죠? 자,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내려가 봐. 이제 문제 2번은 조금 더 길고, 자, 문제를 이제 직접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자, 실제로 뭐 이렇게 잘 만들어서 푸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복잡한 상황이 이제 제시가 되잖아요. 항상 보면 여학생이 있으면 뭐 남학생 이렇게 분류가 돼요. 안경을 낀 사람, 안 낀 사람 분류가 돼. 뭐 아까처럼 어린이와 어른, 남자와 여자. 이렇게 좀 구별이 되는 경우들 많거든. 대부분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딱 조건이 둘로 나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표를 만드는 게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복잡하네? 일단 표부터 그려볼까? 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는 거야. 그럼 딱 눈으로 보더라도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은 전체의 48%다. 그럼 남학생이 52%라는 것도 사실 알잖아요. 이 조건을 쓰면 남학생 52%겠지. 남녀로 나누는 거야. 여자, 남자. 자, 그 다음 다시. 안경을 쓴 여학생이래요. 안경을 쓴 사람과 안 쓴 사람도 또 나누는구나. 뭐 이런 식이야. 안경을 쓴 사람은 전체 28%래.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숫자를 그 퍼센트를 그냥 여기다 쓰라고. 퍼센트 포인트를 쓰라는 거야. 그러면 여학생인데 안경을 안 쓴 사람은 전체의 20%구나. 이것도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아래에 그럼 남학생 중에 안경 쓴 애는 몇 퍼센트고 안 쓴 애 몇 퍼센트니? 라는 건 안 나왔어요. 몰라.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저건 필요 없나 보죠. 일단 좌표는 요만큼이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문제 풀러가는 거예요. 좀 가보자. 써볼까? 뭘 구하는 거냐? 자, 이제 두 번째 문장. 이 고등학교 전체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여학생일 때 끊어야지. 여학생을 고른 거야, 그죠? 자, 표본 공간이 바뀌었어요. 여학생으로 제한되었다. 자, 원래 표본 공간은 이 밑에 있던 전체 이만큼이었는데 이제는 자, 걔가 아니라 여학생 이만큼으로 표본 공간이 제한된 거예요. 됐지? 자, 따라서 우리는 요 안에서만 생각하겠다. 여학생 중에서만 생각할 건데 그 여학생이 안경을 쓴 여학생일 확률을 계산하는 거야. 따라서 자, 쓸까요? P 확률을 표현한다면 자, 조건은 여학생인 거죠. 여학생을 뽑았는데 그 학생이 안경을 쓰고 있을 확률을 구하는 거야. 자, 문제는 이거네요. 그럼 쓰면 되잖아. 얘는 이제 표본 공간이 이만큼으로 줄어들었다고요. 그 안경 쓴 사람도 안경을 쓴 여학생 저 곱사건으로 제한됐다고. 저거만 구하면 되잖아요. 끝났죠? 자, 뭐 지금은 사실 경우의 수가 아니라 퍼센트긴 하지만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사람이 100명이었다고 쳐. 전교생이 100명이었다고 치면 여학생이 48명, 안경 쓴 여학생 28명 그 소리인 거잖아. 따라서 이 확률을 구한다는 건 전체 여학생 48명 중에 안경을 쓴 여학생 28명을 찾는 것과 같다.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어요? 네, 좋아요. 자, 이제 오늘 문제를 풀어야 될 되게 중요한 페이지가 61쪽이야. 거기가 이제 조건부 확률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두 번째 얘기 확률의 곱셈 정리로 넘어가서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왼쪽으로 가자. 앞에서는 이제 합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 덧셈 정리라는 거를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이름을 붙어 있는데 결국에는 말 그대로 곱사건의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나? 사실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근데 별 다를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식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식 그대로 쓰는 거야. 이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그 조건부 확률의 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야. P, B, 바, A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제 바라고 읽었죠? 안에 저 짝대기를 바, B, 바, A 뭐 이런 식으로 읽을 거야. 조건부 확률은. 쟤는 어떻게 계산이 되었었냐? 지금 처음 얘기를 하는데 표본 공간이 A로 제한되었다. 그 중에 곱사건의 경우의 수를 세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거 옆에다가 다시 한 번만 쓸게. 분모 분자를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분모 분자를 그냥 NS 표본 공간 전체로 나눴다고 칩시다. 그냥. 그럼 분모 분자가 각각 확률이 되겠지.
ns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분모도 확률, 분자도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이 경우의 수가 확률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분모는 p a가 되고 분자는 p a 곱사건 b가 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쓰는 과정이야. 전체 표본금만 ns로 나눠주면 확률이 되는 거잖아요. PA. 자, 저렇게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여기다 별 생각 없어요. 분수가 보기 싫어. PA가 분모에 있는 게 싫어요. 그래서 그냥 좌변에다 곱해버리려고 양변에. 그럼 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P. 자, 왼쪽 오른쪽 바꿔 뒤집어 버릴게요. 자, 이제 남는 건 곱사건의 확률. A 곱사건의 확률은 쟤랑 얘랑 곱한 거랑 똑같대. 그래서 얘는 PA 곱하기 P, B, 파, A. 저런 밑에 나와 있는 저런 등식을 자, 하나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사실은 그냥 조건부 확률의 식에서 분수만 없애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등식을 자, 얘기할 수 있는데 저걸 우리는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부를 거야. 그럼 곱셈 정리는 언제 활용할 수 있는 거냐? 왼쪽에 있는 말 그대로 곱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예시를 보여줄 거거든. 문제를 풀어볼 건데 굳이 저걸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나 싶은 좀 의문이 좀 들 거예요. 일단 보여줄게. 너무 저 공식에 집착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지금은. 미리 예고하자면 곱셈 정리는 지금 저 상태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다음 단원에 가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 우리가 사건의 독립이라는 거를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 독립을 알고 나면 이 등식이 그때 가서 조금 더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별 상관이 없어. 자, 일단 바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61페이지 이제 페이지를 올 건데 61페이지 위나 아니면 페이지 옆에다가 별을 이쁘게 한 3개만 딱 그려놓을래?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교과서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61페이지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 나오나 보다가 아니라 해야 될 얘기가 많구나,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해줘. 자, 가보자. 예제 가보자. 우리 이거 다 풀 거야.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우리 그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 돼. 예제 2번. 자, 같이 가보자. 3개의 당첨 제비가 포함된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대요. 10개 중에 3개는 당첨 제비. 자, 이때 이제 책 잘 봐봐. 책을 읽어야 돼. 영준이와 미영이가 어떻게 뽑는다고? 차례대로 제비를 한 개씩 뽑는데요. 그러니까 영준이가 하나 뽑고 그 다음에 미영이가 제비를 하나 뽑고 자, 그렇게 뽑겠대. 을 빼라고 돼 있죠? 이게 시행이야, 지금. 10개의 제비를 놓고 3개가 당첨인데 10개의 제비를 놓고 영준이가 하나 뽑고 그 다음 미영이가 하나 뽑고 하겠대. 이게 시행이에요. 자, 이때 두 사람 모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계산하래. 제비를 지금 영준이가 먼저 하나 가져간 다음 다시 안 집어넣는 거야, 그지? 9개잖아? 그걸 미영이가 뽑는 거야. 그러니까 영준이가 뽑을 땐 제비가 10개가 있고 미영이가 뽑을 땐 제비가 9개가 있는 상황인 거죠. 일단 답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요? P. 그래, 둘 다 당첨인 경우,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자,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이거 곱사건이잖아요. 영준이 당첨. 동시에 미영이 당첨. 어쨌든 우리는 저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치? 둘 다 당첨될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얘를 바로 윗줄에 있는 자, 확률의 곱셈 정리처럼 식을 한번 써볼게요. 윗줄에 있는 것처럼. 자, 그럼 이제 뭐라고 돼 있냐? 위에는 자, P 일단 영준이가 당첨될 확률을 구한다. 그지? 바로 윗줄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올 거야. 그 다음 확률 곱하기 미영이가 당첨될 확률을 구한다. 그런데 단 영준이가 당첨됐을 때
곱셈 정리에 의해서 식을 쓴다면 아마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을 거예요. 둘이 동시에 당첨이 될 사건이 일어난다는 건 영준이가 당첨되고 나서, 왜냐면 영준이가 먼저 뽑았잖아, 제비를. 영준이가 뽑았을 때 미영이가 당첨될 확률을 구한다가 되는 거지. 자, 확률 일단 계산해 볼게요. 영준이가 당첨 제비를 뽑는 건 쉬운 일이지. 영준이가 먼저 뽑을 거잖아. 그럼 일단 내가 영준이야? 뽑아야 돼. 지금 제비 몇 개 있어? 10개. 그 중에 당첨 제비는 3개. 따라서 확률은 여기다 10이라고 써놓으면 저게 뭔가 이해를 못하고 10시 1이라고 써야지 된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오늘은 그렇게 할게요. 자, 10개 중에 하나를 뽑는다. 그 중에 당첨이 될 사건의 경우의 수는 당첨 제비 3개 중에 하나를 뽑는다가 되는 거야. 자, 됐죠? 자, 좋아요. 도와줘, 나를. 자, 미영이를 소개할게요. 자, 난 뽑았어, 이제. 영준이는 당첨 제비를 뽑았어. 자, 이제 미영이가 뽑을 차례야. 제비 몇 개 남아있죠, 지금? 9개. 당첨 제비 몇 개 남아있지? 2개. 그러니까 이미 이 조건부 확률이 이미 다 완성이 된 거지. 영준이가 하나를 당첨 제비를 뽑아서 나간 상황이 된 거야.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비는 9개만 남았고 이 안에 당첨 제비는 2개밖에 없는 거야. 뽑아. 당첨 제비를 뽑았을 확률은 그래서 얼마가 돼야 돼? 9개 중 하나를 뽑는 방법 중에 당첨 제비를 뽑았을 가능성은 2개 중에 하나를 뽑는 만큼 생기나요? 이게 된다는 거지. 자, 잠깐 옆에 있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따라서 자, 답은 나왔습니다. 따라서 얘는 10분의 3 곱하기 9분의 2. 우린 이렇게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거 45분의 3이거든요. 됐지? 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난 영준이, 얘는 미영이야. 이제 잘 봐. 이 안에 싫어? 아니, 지금 되게 중요한 상황에 지금 선생님을 도와주는 거야. 지금 문제는 분명 영준이가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미영이가 제비를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 물어볼게. 문제를 조금 바꿉시다. 우리가 동시에 제비를 뽑으면 하나, 둘, 셋 하면 뽑는 거야. 하나, 둘, 셋. 이렇게 뽑았어. 이랬을 때 그럼 상황은 달라질까? 우리가 둘 다 당첨 제비를 뽑은 거예요. 자, 문제에서 원한 건 영준이가 먼저, 그 다음 미영이가 순서대로 뽑은 거야.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딱 뽑는 거야. 이랬을 때 둘 다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는 거다. 확률이 달라졌을까? 같을까? 실제로 어때야 되니? 근데 확률은. 다른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뽑고 그 다음에 뽑는 이 상황이랑 내려놔. 하나, 둘, 셋. 얘랑 상황이 완전 달라졌나? 비슷하지 않니? 확률 같은 경우는 첫 시간에 선생님이 이상한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느린 그림으로 보여주면 세상에 동시에란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 문제는 됐어. 수고했어. 이 문제는 살짝 바꿔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 굳이 영준이가 먼저 뽑는다는 말을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바꿔볼게요. 예제 2번 밑에다가 살짝만 메모해 봅시다. 동시에 뽑으세요. 한번 구해볼래? 먼저. 10개의 제비가 있어. 이걸 영준이랑 미영이랑 동시에 딱 선택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냥 2개를 뽑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둘 다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래? 헷갈리면 영준이랑 미영이랑 동시에 뽑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영준이가 2개를 뽑는다고 생각하세요. 2개를 뽑았는데 둘 다 당첨이 된 거야. 그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별만 치면 뭐해. 자,
문제를 살짝 꼬아서 영준이가 동시에 2개 이랬을 때 둘 다 당첨될 확률. 그럼 이제 약간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라면 왠지 이 두 확률은 같아야 될 것 같은데 진짜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지. 어때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동시에 2개를 뽑아내는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면 마찬가지 10개 중에 2개를 뽑는다. 10시2가 되나요? 괜찮아? 네. 이 중에 둘 다 당첨될 경우의 수는 3개의 당첨제비 중에서 2개를 뽑은 것과 같은가? 맞아요? 네. 그리고 실제 계산해 보라고. 예. 45가지? 3가지? 되나요? 네. 어때요? 실제로 결과는?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맞아. 세상에 동시에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한 명 뽑고 그 다음 사람이 뽑으나 동시에 2개를 뽑으나 상황은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걸 이미 몸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들아 뭐 자리 뽑자 해서 뽑으라고 할 때 먼저 뽑으나 나중에 뽑으나 어차피 확률이 똑같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어, 그지? 그래서 막 먼저 뽑으려고 싸우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만약에 먼저 뽑는 사람이 영준이가 미영이보다 유리했다던가 확률이 달라졌다면 그럼 유리한 걸 찾고자 서로 먼저 뽑으려고 싸우거나 했겠지. 근데 우리는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천천히 뽑으나 동시에 뽑으나 늦게 뽑으나 어차피 확률은 똑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2가지 방법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치? 자, 하나 연습을 좀 해봅시다. 아래 문제 내려가서 문제 3번, 4번 2개를 풀 건데 요거 일단 한번 잘 보고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4번 같은 건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요 문장을 좀 기억해 보세요. 세상에 똑같은 주사위는 없다. 똑같이 보여도 똑같은 주사위는 없다. 확률은 실제의 경우의 수를, 눈에 보이는 경우의 수가 아니라 실제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4번은 세상에 똑같은 머그자는 없다. 를 기억하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문제는 짧은데 이걸 식으로 이제 써내는 습관을 좀 들이면 좋은데 그게 좀 시간도 걸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저런 식처럼 그대로 쓰는 것도 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거든. 네, 익숙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식에 맞춰서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좀 좋긴 좋아요. 자, 일단 요것도 문제 3번, 4번에 갈 건데 얘 마찬가지 2가지 방법으로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했던 확률의 곱셈 정리 이 식을 그대로 맞춰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대로 한번 가봅시다. 자, 가자. 문제 3번. 총 9개의 바둑돌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바둑돌을 임의로 하나씩 2번 꺼낸대요. 그러니까 하나 꺼내고 그 다음 또 꺼내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따로따로 꺼낸다고 생각해 보자. 첫 번째 꺼내고 나서 8개가 남겠죠? 그 상황에서 2번째 바둑돌을 꺼낼 때는 이제 조건부 확률이 계산되는 거지. 자, 한번 가보자.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확률이 뭔가 봅시다. 2번째에만 검은 바둑돌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자, 써야 돼 이거. P. 다시 무슨 확률이냐? 2번째에 검은 바둑돌이 나올 확률. 지금 그 얘기는 첫 번째에는 흰 바둑돌이 나왔다는 뜻이겠죠. 동시에, 사실 동시에라는 표현인데 이제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뜻인 거지. 2번째에는 검은 바둑돌이 나오는 자, 이 확률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맞나요? 이거대로 계산을 해보자는 거지. 지금 대체로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는다고 사실. 좀 이따 설명할 2번째 방식이 사실 더 익숙해져요,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자, 요거대로 한번 가보자. 그럼 확률은 곱셈 정리 앞에 왼쪽에 나와 있는 식을 보는 거예요. 자, 일단 P. 첫 번째로 뽑은 돌이 흰 바둑돌일 확률을 먼저 구한다. 이거 하나. 손 뜯으면 안 되고 잘 봐야 돼. 2번째는 이미 첫 번째 바둑돌이 뽑힌 상태이기 때문에 조건이 걸린 거예요. 처음에 흰 바둑돌 하나가 뽑혀 나간 상태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건이 걸렸어요. 이 8개가 남았고 흰 바둑돌은 3개가 됐다라는 조건이 걸린 거야. 자, 그때 두 번째 바둑돌이 검은 바둑돌일 확률을 구한다. 첫 번째 바둑돌 흰 바둑돌을 뽑아냈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바둑돌을 검은 걸 뽑아낼 확률. 이렇게 두 개를 곱하는 거죠, 사실. 자, 그럼 계산합시다. 식은 쉽잖아. 9개의 바둑돌이 있고 9시 1, 9개 중에 라고 쓸게요, 그냥. 흰 바둑돌을 뽑아내야 되니까 처음엔 전체 4개가 있죠. 9분의 4만큼의 확률이 있을 거다. 됐네. 곱하기. 그럼 뒤에 얘는 이 조건부 확률. 이제 두 번째로 돌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검은 돌을 뽑아내야 돼? 그럼 해보자고. 바둑돌 몇 개 남아있어 현재? 8개 남아있겠죠. 하나 뽑아갔으니까.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검은 바둑돌의 개수는 여전히 5개가 있는 거죠. 8분의 5가 되는구나. 자, 일단 시작은 이만큼이에요. 18분의 5만큼이 되는구나.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대로 밑으로 한번 내려와 볼까? 그럼 이 문제를 지금은 곱셈 정리를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을 한 건데 이거 말고 그럼 그냥 따로 뽑아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2개를 뽑아낸다고 칩시다, 우리. 자,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조심해야 될 건 첫 번째 바둑돌, 두 번째 바둑돌을 구분을 했죠. 처음 건 하얀색, 두 번째 건 검은색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뽑아낼 때, 자, 시행을 2개를 뽑아내는 건데 9개의 바둑돌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그 뽑는 걸 순열이라고 생각하자는 거지. 어렵나요? 지금 첫 번째 바둑돌과 두 번째 바둑돌을 구분을 한 거야. 처음 건 흰색, 두 번째 건 검은색이라고 정해놨잖아. 그러니까 바둑돌 2개를 뽑는데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걸 구별해야 돼요. 흰 검과 검 흰은 다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순열로 뽑자는 거지. 전체 방법의 수를 9P라고 치자고요. 야, 그러면 확률 바로 구할 수 있지 않니? 전체 방법의 수는 9P 2가지인데 봐봐. 첫 번째 건 흰색이 나와야 돼. 흰색은 4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4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잖아, 아무튼. 곱하기. 검은색은 5개가 있죠? 5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잖아. 어쨌든 따로따로 뽑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뽑아서 정해주겠다는 거지.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네, 뭐 위에 나와 있는 식과 사실은 똑같죠? 그치? 72분의 20. 그래서 얘도 결과는 같게 8분의 5로 만들어지더라. 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얘를 조건부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사실 되긴 돼. 곱셈 정리를 쓰지 않아도. 그러니까 하나씩 순서대로 뽑았냐, 동시에 뽑았냐의 차이인데 그건 사실 확률에 큰 의미를 주지 않는다는 예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4번으로 가보자. 문제는 4번인데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풍경이 인쇄된 머그잔이 2개씩 총 8개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좀 우리 조심해야 돼. 머그잔의 개수는 총 8개예요. 그런데 걔네들이 2개씩 똑같은 그림이 그려진 거야. 똑같은 애들이 쌍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머그잔 중에 총 2개의 머그잔을 택하겠대요. 자, 그때 가을 풍경이 인쇄된 머그잔을 1개 택할 확률을 구하는 거야. 자, 이것도 사실 2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을 먼저 설명할게요.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자, 한꺼번에 뽑아요. 한꺼번에. 자, 가자. 보자. 8개의 머그잔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자, 한꺼번에 2개를 뽑을 거야. 그때 그 2개의 머그잔 중에 하나는 가을, 하나는 다른 계절. 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바로 뽑아볼래? 하나만 가을일 확률. 그럼 바로 전체의 경우의 수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 전체 몇 개니 머그잔? 지금 전체 시행이 중요한 거예요. 시행. 머그잔 중에서 2개를 뽑은 거잖아. 전체 머그잔의 개수를 몇 개로 볼까? 8개가 돼야죠. 야, 지금 중요한 순간이야, 지금. 근데 네, 의심하지 않았니? 때려줘, 빨리. 조금 의심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왜? 머그잔이 어때? 8개긴 8개인데 2개씩 똑같이 생기지 않았니?
전혀 이게 좀 의문이 들지 않아요? 다시 얘기할게. 근데 지금 여기서 다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제일 중요한 고비예요, 지금이. 다시 얘기할게요. 8개의 머그잔이 있어. 2개씩 똑같이 생겼다고. 뽑을 거야. 그래서 방법의 수는 몇 가지야?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는 거야, 이거? 그럼 객관식으로 물어볼게요. 머그잔이 8개니까 8C2가 되는 거다. 8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서 경우의 수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은 게 2개씩 있잖아. 그런데 2개를 뽑는다는 건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2개를 뽑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니?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의 종류의 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고가 2개씩 있으니까 중복해도 되는 거지. 2개를 뽑을 거니까. 4종류의 컵을 중복을 허락하여 2개를 뽑는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거야? 지금 전체 시행의 가지수는. 시행은 눈에 보이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다시 말해 이 세상에 똑같이 생긴 머그컵은 없다. 4종류의 머그컵 말하면 안 돼요. 똑같이 생긴 머그컵이 있더라도 세상에 똑같은 머그컵은 없어. 똑같은 주사위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구별이 안 되지만 봄, 여름이라는 머그컵을 내가 골랐다. 그럼 봄, 여름이라는 머그컵을 골라도 봄, 여름이 이렇게일 수도 있고 이렇게일 수도 있고 이렇게일 수도 있고 이렇게일 수도 있어. 똑같은 게 2개씩 있으니까. 내 눈에 구별은 안 되지만 그렇게 여러 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은 그걸 다 다른 경우로 봐줘야 해. 그래서 자 계산을 할 땐 중복된 것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아니야. 8개의 머그컵 중에 2개를 뽑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억지로 선생님이 이제 헷갈리라고 강요를 해서 왔는데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면 좋아요. 8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머그컵을 뽑는다는 건. 그럼 확률 바로 계산하자. 전체에 82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가을 하나, 다른 거 하나. 그럼 경우의 수 구하면 되잖아. 가을의 머그컵은 2개예요. 2개 중에 하나를 뽑겠지? 가을이 아닌 머그컵은 6개거든. 6개 중에 하나를 뽑자. 얘가 되는 거지. 괜찮나요? 네, 이렇게 구한 거야. 따라서 얘는 28가지. 맞죠? 12구나. 7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답은 구했어요. 답은 왔는데 자, 지금 우리는 연습하는 과정이잖아. 첫 번째로 올라가서 다시 이제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해결해 봐야죠. 지금 선생님이 설명드린 건 동시에 2개의 머그컵을 뽑는 상황으로 이제 인식해서 문제를 푼 거고 지금부터는 하나씩 뽑는 상황을 자 가정해 보는 거야. 자, 갑시다. 머그컵을 하나 뽑고 또 뽑고 할 건데 가을 머그컵을 하나 뽑아야 되거든? 그럼 이제 이건 잘 생각하면 상황은 2가지로 나뉜다. 1번. 가을 먼저 뽑고 다른 거 뽑은 경우. 2번. 다른 머그컵 뽑은 다음 가을을 뽑은 경우. 둘로 나뉘게 되거든요. 지금은 2개를 계산해야 돼. 해볼까? 자, 가자. 2개 계산해서 더 할 거예요. 자, 그럼 얘 확률 P. 처음 가을을 먼저 구해야 돼요. 가을 머그컵을 뽑을 확률을 계산하는 거야. 이거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죠? 첫 번째로 가을 머그컵을 뽑을 확률 곱하기 그다음 얘는 첫 번째로 가을을 뽑았을 때 두 번째로 다른 머그컵을 뽑을 확률 얘를 계산하는 거지. 처음 머그컵 뽑을 확률 구하고 두 번째 뽑을 확률 구하고 덧셈 정리로 써보자는 거야.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얘는 첫 번째로 가을 머그컵을 뽑고 동시에 두 번째로 다른 머그컵을 뽑을 확률 이걸 구하라는 뜻인 거다. 따라서 첫 번째로 가을 머그컵 뽑을 확률 구하고 그 뒤에는 조건부 확률을 구하자 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갈 거야. 자, 빨리 계산해. 다 왔다.
첫 번째, 하나 뽑을 건데 가을 머그컵이어야 해요. 8개, 가을은 2개. 그럼 뭐야, 이게? 8개 중에 하나를 뽑을 건데 그 중에 2개가 가을 머그컵인가? 이거죠? 됐지. 곱하기 이제 머그컵은 하나를 뽑은 상태니까 7개가 남았고 7개의 머그컵 중에서 가을 말고 다른 것 뽑아야 돼. 그럼 뭐야, 몇 개 남아있어? 가을 머그컵이 아닌 건? 6개가 있나요? 네, 이만큼이 되겠지. 네, 따라서 이만큼이에요. 이게 지금 첫 번째 경우예요. 첫 번째 경우. 가을이 먼저 나온 경우. 그럼 똑같이 두 번째는 자 반대로 첫 번째로 다른 머그컵을 뽑고 두 번째로 가을 머그컵을 뽑을 확률 얘를 구한다. 똑같이 쓰는 거지. 첫 번째로 다른 머그컵 뽑을 확률 구하고 곱하기 두 번째로 가을 머그컵 뽑아야죠. 첫 번째 못 뽑았을 때 얘야. 따라서 똑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을 말고 다른 걸 뽑아야 돼. 확률은 8분의 6 되겠지. 이런 식이잖아. 그 다음 가을 머그컵 뽑읍시다. 자, 7개 남았고 그 중에 가을인 건 2개 남았다. 해도 56분의 12 같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둘의 합이겠지.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의 합. 그래서 계산하면 똑같이 28분의 12, 7분의 3 결과는 같게 나와. 그러니까 확률을 구할 때 지금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다 설명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뽑아내는 경우나 조건 덧셈 정리를 곱셈 정리를 이용하는 게 미안해요. 마지막 정리.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하나씩 뽑아서 확률을 구하는 경우나 동시에 2개를 한꺼번에 뽑아서 확률을 구하는 거나 본질적으로 확률은 같다는 거지. 자, 왜 이걸 이렇게 설명하냐? 61페이지가 중요한 건 맞는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 누구도 61페이지의 얘처럼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좀 자연스럽지 않아, 사실. 동시에 뽑는 게 더 자연스럽지. 이게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바꾸어 생각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치? 자,